담당관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의 경남 교육과 경남의 미래 교육에 대하여 PPT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년의 경남 교육 그리고 제 임기 남은 2년 경남의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은 종합 예술입니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학습, 안전, 문화, 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살펴야 합니다. 지난 2년 저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교직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지난 2년간 3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실 수업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교실 수업을 바꾸기 위해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였고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평가 방법의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제식 지필평가를 없애고 중고등학교도 서술형 평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는 도내 중학교의 98.1%, 고등학교의 98.9%가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량이 수업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던 교육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삶을 열어가는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우리는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학교, 인권 친화적인 학교의 문화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교육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모아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올해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열면서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경남의 모든 학교를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고 학습을 비롯한 모든 학생 활동에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직원이 이를 지원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그래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세상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학습이 정규 교과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이 학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동체를 더 돌볼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마을과 지역사회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9개의 시군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에는 4개의 센터형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오는 9월에는 밀양 행복마을학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마을학교도 19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학교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경남의 미래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학교의 일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산업계, 의료계, 학계를 망라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점,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2018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래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가 먼저 주창했던 미래교육이 지금 당장의 당면한 현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새로운 교육체제로서 미래교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경남의 미래교육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시대별로 우리들의 책상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기, 시계, 팩스와 같은 전자기기부터 책상과 벽면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신문이나 달력, 사전, 지구본, 심지어 강아지 사진 하나까지 모두가 노트북과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아이콘 하나로 책상과 벽면을 채우고 있던 모든 도구의 기능을 간단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 교육의 시스템도 기술적 변화는 필수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은 스마트 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원격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모든 수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네이버의 기술 제공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9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다양한 수업 플랫폼, 실시간 화상 수업 시스템, 출결 확인을 위한 메신저까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의 입장에서도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각종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에 먼저 지쳐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새로운 수업 플랫폼을 네이버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은 학생의 학습 활동을 시작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사가 준비한 온라인 수업 환경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에 설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수업의 내용을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똑같은 조건에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는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학생이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웹사이트를 열어 수업 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원격 수업이라도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과 가장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모든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학습 집중도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스마트 수업에서 교사가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교사에게 수업 외의 과중한 업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은 교사 계정 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업 준비, 강의, 과제 확인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교, 교사 연구실, 집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사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수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는 9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모든 학교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스마트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7%에 불과한 학교의 무선 AP 설치 비율을 내년 2월까지 100% 완료할 것이고 학습용 스마트 기기도 필요한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경남의 미래교육의 상징이고 그 동력입니다. 처음에는 교육부조차도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개념이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우리 경남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도 그릇을 형상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했고 전시 콘텐츠 제작업체 선정도 이미 마쳤습니다. 토지 매입도 95%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공감그릇, 생각그릇, 체험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감그릇은 600석 규모의 강의동으로 교직원 연수나 문화예술 공연, 학술 포럼과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생각그릇은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콘텐츠 개발과 연구,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체험그릇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그릇은 3층 구조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매우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진 곳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층은 놀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원리를 알아가는 창의 융합 놀이터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맛보는 공간입니다. 2층은 미래교실과 미래교육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개의 교실과 20개의 연구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3층은
창의 융합 공작소를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한 후 자신이 경험하고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곳입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과학관, 박물관, 체험관과 달리 모든 콘텐츠가 항상 새롭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을 높였습니다. 또 하나는 각 층의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학생은 단순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생각을 북돋우고 이를 정돈하여 상상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유기적인 흐름으로 학생의 동선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상남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이어주는 교육, 그것이 미래교육입니다. 우리가 이끌어온 교실 수업의 변화, 학교 문화의 변화,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이제는 미래교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2년,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교와 집, 또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쁨을 선물하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만 경남교육 가족과 함께 미래교육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볍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어디 종교 집회에 와서 교주 무슨 강연 듣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소화를 잘 해낼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간 배분이나 또 교육감님 진행 방식 같은 걸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건데 일방적으로 해서 교육 핵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가 이거 싶습니다. 기자들의 눈높이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연임을 하면서 교육감님이 이제 앞으로 선출직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삼선에 대한 생각 또는 향후 교육감님의 행보에 대한 생각 그걸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사실은 예측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제가 2년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의 어떤 정책 과정, 교육 정책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제가 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제 안내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이 준비 부족인데 사실은 저는 연습을 밤새워서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의 안내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종교 행사에 오신 것처럼 들렸다면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지난 2년 동안 해오시면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잘된 점하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하고 가장 아쉬웠던 점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을 꿰뚫는 것은 미래교육 테마파크입니다. 제가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공약 1호로 내세워서 처음에 교육부를 설득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제 뭐 그 중투를 통과해서 어령군과 함께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설계 공모도 되었고, 그 다음에 안에 콘텐츠를 대행해줄 업체 선정도 끝났고, 이제 토지 매입도 95%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도 이게 그 프로세스가 올해 말에 저희들이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변수가 있고 설계의 과정에서도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첫 삽을 뜬다면 내년 뭐 1년 꼬박 공사를 해서 후내년 2022년 상반기 중에 시범 사업을 펼칠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삐뚤어지면 이게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 4년 제 임기 동안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공약을 하고 설득을 하고 계획이 반영해서 진행되는 그것이 저는 뭐 가장 큰 보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게 있다면 그것은 뭐 다들 우리 기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의 학교 문화가 또는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인권 경영센터를 통해서 그 뭐 차선의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기울여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부산일보 백남기 본부장님. 예, 제가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조금 부연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죠. 예, 예. 여기 지금 위치가 어령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과연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멀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완공되었을 때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접근성의 문제는 저희들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접근성이 높은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은 이제 지도책을 놓고 보면 경남의 한가운데입니다. 나중에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도 완성이 되고 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도내의 저 먼 곳 구석구석에서 의령으로 오는 데 있어서는 의령이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움직일 때 창원 시내를 움직여도 학교가 버스를 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30분을 가는 것이나 시외로 해서 50분 정도 가는 것이 사실상 학생들이 동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저희들은 그 체험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버스를 얼마만큼 이용하는가라는 그런 것까지 통계를 데이터를 내서 중앙투자심사 때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 안에서도 저는 제가 당선되고 난 뒤에 창원에만 집중되는 교육청의 직속기관을 진주의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라든지 또 의령의 미래교육 테마파크, 그리고 그 밀양에 준비하고 있는 진로교육원, 이렇게 권역별로 분산함으로 해서 그것이 또 우리 경남 안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순기능도 크게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완공 후에 관리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그건 점. 이제 저희들 교육행정기관은 지금 덕유교육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산 쪽에 산골짜기에 겨울 되면 사실은 접근도 어려운 덕유교육원도 뭐 저희들이 계속 학생 수련 기관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면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행정기관, 학생들의 교육훈련기관 기관의 운영은 도민들과 우리 학생들의 인기만큼 저는 그 운영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소속과 성함을 좀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한겨레 신문 최상훈입니다. 지난주에 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보관님하고 다 오셔가지고 내용을 챙기고 하시던데 오늘은 보니까 도청에서 아무도 안 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PPT 중에 보여주신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저는 아직도 이 90년대식 책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교육감께서 그 힘주어 설명하신 그 미래형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말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내용이긴 한데 비대면 수업이 다시 비대면 수업이 돼도 그게 장기화된다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이 실용성이 있을 것인가? 자칫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에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아이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문할 것은 지난 주말에 그 서부 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3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2곳이 이 교육청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먼저 뒤에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2곳의 후보지를 제가 아직 보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 그 후보지가 우리가 뭐 아주 중요해서 새롭게 재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도에서 하는 그 사업에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도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아니 그 땅 주인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된 상태로 그 땅을 쓰겠다라고 진행이 됐다는 것인가요? 부사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 도청이 예비 뭐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했다고 친다면 또 뭐 그러지 않았더라도 저는 서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짐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도 이것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에게도 참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네이버가 자기들이 만든 브라우저의 소스를 저희들에게 먼저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공개를 해 주어서 저희들은 그 소스를 가지고 우리 교육에 맞는 브라우저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편리한 만큼 효율성이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또 그것이 충분한 그 짐도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미래 교육을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최첨단 IT나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과
또 이런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가 또다시 있을 수 있다고 치면 우리 경남에서 먼저 네이버가 준 이 소스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보급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먼저 대응을 했고 아마 네이버 쪽에서도 다른 지역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우리한테 먼저 그 소스를 공개를 하는 것은 경남이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든지 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나아가는 부분을 경남에 충분히 줘서 이것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소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걱정하신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그 짐이 되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경남도민일보 기아 기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저 경남도민일보 우기화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그 밀양 진로 교육원 같은 경우에 지금 중투에서 3번이나 이게 이제 통과되지 못했었는데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활동들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미래나 환경을 위해서 이제 채식 선택 급식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는 등 어떤 환경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뭐 이제 미래교육 비상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교육감님께서 제안해서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밀양에 설치할 진로교육원이 저희들한테는 이게 뭐 이제 이제 삼수가 아니고 예, 사수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수를 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밀양의 지역적인 접근성의 문제를 계속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의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밀양이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로서의 우주 천문대나 또 그 밀양이 그 환경부가 아니죠. 이제 그 유치해서 최근에 개관한 우주 천문대 이런 기관들하고 나중에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완성하고 또 아직까지도 부산하고 울산하고 대구는 진로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부산과 대구의 학생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희들이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사수를 해서라도 이건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진로교육원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스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충청북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진로교육을 하나씩 운영을 한 곳이 이미 3군데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원도도 충청북도도 충청남도도 학생 진로교육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남도만 진로교육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습게 생각되는 때가 저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지금 현재는 단위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단위 학교를 좀 더 뛰어넘어서 권역별로 진로교육원이 진로 체험을 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도 단위의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하나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앙투자심사에서 위치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위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뛰어넘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승부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가 됐고 또 진행을 해서 관철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육청에서 곧 채식 선택 급식과 같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곧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한 교육감들의 선언을 7월 초에 있는 교육감협의회에서 환경부 장관이 참여한 속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을 하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관한 그 로드맵을 올 연말까지 제가 단장을 맡아서 연구를 하는 것을 교육감 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코로나도 우리가 환경을 지나치게 오염시켜서 생긴 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의 제2의 코로나보다 더 강한 녀석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환경을 좀 더 인식을 높이고 생태를 좀 더 강조하는 이런 생태 환경 교육은 대한민국의 선도 교육청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앞서서 충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마이뉴스 윤성호 기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그 미래교육 테마파크 이게 확정된 이름입니까? 물론 뭐 다른 견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테마파크 이게 외래어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미래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써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이런 공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이제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너무 저희들이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바꾸는 데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이 테마파크라는 게 꼭 아이들 뭐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뭐 공모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쪽, 예. 예, 저 아시아경제의 황채은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를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폐업률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있고, 그 학교의 폐업률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그 주인공인 아이들이 그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 가진 장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래를 도모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사실상 갈 곳이 없는데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좀 뭔가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서 그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게끔 경제적 손실을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제 뭐 염두를 하고 계신 거나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N번방 사태를 제가 그 뉴스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지금 이제 잡힌 조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0대 때 그런 범죄를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 자체에서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그 건전한 성풍토에 대한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혹시 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상 특성화고등학교의 이 진학 입학률이나 또 취업률 이런 데에 있어서의 문제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통째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까지는 저희들도 이미 용역도 주어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도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양산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일정하게 담아 나가는, 그래서 차츰차츰 한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이게 보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통째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새롭게 리빌딩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저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갈수록 뭐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그리고 이번에 창녕에서 아이의 경우, 학대의 경우도 뭐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신속하게 이런 아이를 찾아낼 것인가, 그러고 난 뒤에 얼마만큼 이 아이를 개인을 보호해가면서 이런 아이들을 또 케어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까지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경남대일 김영일 부국장님. 예, 경남대일의 김명일 기자입니다. 지금 교육감 2기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미래교육 테마파크도 주요 공약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교육감 공약평가단에서 행복학교 관련해서는 점수를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원 업무 감축도 주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여파로 인해서 교원 업무는 더 증가했고 현장에서는 불만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는 특수한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이 상황이 저희들한테, 우리 교직원들한테, 특히 선생님들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우리 교육의 품질이 또 한껏 향상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서 좀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이제 드리면서, 저는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것이 제가 6년을 관통해 왔던 저희 그 철학이었고, 그 교육 본질 회복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공문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봤고, 또 행사도 취소하고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봤습니다만, 교원들의 만족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던 노력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뭐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요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 임기 끝나는 날까지 선생님들이 이른바 교육행정 중에서 그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부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드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제 임기 끝날 때까지 교육감으로서 계속 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또 내년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획기적인 계획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일보 임민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오늘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에 대해서 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미래교육에 이제 우리가 또 경남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교육관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그 경남이 보면은 보건교사라든지 또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사수교사 이런 배치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래를 가기 이전에 좀 이렇게 이제 기본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특히 코로나라면은 이런 어떤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하는 경남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것보다 그냥 포장하고 껍데기에 더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는가라는 데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드는 점에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떤 드러나는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소외되는 어떤 그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우리가 사회적 배려 대상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세 번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컴퓨터도 보급하고 와이파이도 뭐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하고 첫 번째 다문화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챙기는데 좀 소홀했던 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반성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챙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고 본질이지 않느냐라는 내부 토론을 저희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서 기본에 좀 더 충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크게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교사들의 정원에 대한 컨트롤은 교육부가 지금까지도 교사들의 정원을 교육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뭐 시도 교육감들이 또 특히 뭐 경상교육감으로서의 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한계가 뚜렷하게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어떤 본질이라는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LG 헬로비전 권정수 부장님. 네, LG 경남방송의 권정수 기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됐었던 문제들, 그리고 각 학교에서의 나타났었던 뭐 안전사고의 문제들, 이번에 창녕에서 발생했었던 아동 그런 문제들, 사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통합교육 추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통합교육 추진단이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도와 어떠한 역할이 제대로 협업이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겠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후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통합교육 추진단의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 추진단이 도청과 교육청의 이 교집합 부분을 새롭게 접근하는 상징이긴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 5명 보내가지고 무슨 크게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역부족인 것을 뭐 지적하신 대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었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는 것일 뿐인데,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만으로 이루어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학교 울타리만 넘어가면 이것은 경찰하고 지자체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어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의 한계를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제안을 해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과 일반 행정과 우리 교육 행정의 그 통합 그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서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건 최초의 그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라보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바라보고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될 영역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시작이어서 5명 보내가지고 이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뭐 그 점, 그리고 좀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 새로운 그 영역을 개발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백남기 본부장님.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감님 6년의 교육 철학을 요약하면은 이제 교육 본질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평가.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그 문제를 보면은 서술형이 한 7, 8문제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수능하고 수능을 염두에 뒀을 때 수능의 문턱을 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유리한 이런 점이 없잖아요. 이제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방금 백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만 그냥 그 안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했던 점도 우리 스스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의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지만 대학 때문에 못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제대로 길을 닦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대학 입시 전형의 과반을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바람직한 교육과 대학을 가는 그 경로도 그렇게 열려있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수능 점수를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업, 바람직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나아가는 그 넓어지는 것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또 그래도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을 잘 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저희들은 지원해 가면서 두 경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개만 집중하면 한 개는 100을 이룰 수 있지만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두 개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 두 개를
적어도 뭐 비교하자면 80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은 좀 더 힘들지만 그것을 두 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MBC 이재경 기자님. 네, 오늘 한 번도 이야기가 사실 안 나왔던 건데요. 이게 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교육부 자체적인 이런 뭐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이런 갈등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정부기관 중에서 교육청만큼 이른바 비정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13,000명이라는 공무직 또는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뭐 이런 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하는 데만도 급급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정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또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뭐 고용의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 부분 저희들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치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 사회 경제적 대우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관리하는 데 이 급급한 함 속에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까지 프로세스를 솔직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또만의 별도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이 공동교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다가 보니까 교육감협의회와 정부하고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협의나 그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감협의회와 학교 비정규직 뭐 노동조합 연대와의 교섭을 통해서 또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함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먼저 어떤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데 있는 것의 한계가 우리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참 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뚜렷한 꼴이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급급한 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을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정된 시간이 저희들이 50분인데 10분을 좀 추가로 좀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년입니다만 사실상 6년이지 않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이 어떤 그 교육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던 교육 권력이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던 이제 뭐 소외되어 있던 사람의 대표가 이제 권력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저는 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수업도 바꿔내고 학교 문화도 바꿔내고 교육 생태계도 확장해내고 하는 변화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불살라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저는 뭐 2년이 아니고 이제 6년, 2년이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남은 2년은 이 6년만큼보다는 훨씬 자신감은 있습니다.
또 이미 굴러가는 수레바퀴는 조금의 힘만 더 얹어줘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이건 네이버에서 소스만 공개한 것이지 지금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베타 버전을 가지고 돌려볼 것이고 9월 달에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제 생각에는 한 50개 학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에 이어서 내년에 필요한 희망하는 학교에게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새로운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그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 테마파크 그 안에 그 껍데기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안에 담겨질 콘텐츠도 세심하게 챙겨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에 와서 끝없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그런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제가 집중해서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래 가끔씩 어깨를 다독여주는 기자님들의 가슴 넓은 기사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도민들이 우리 경남 교육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